홍준표 경남 지사. 도지사 네. 화재 우리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 아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와 대립각을 막 세우고 있는 지자체장이 또 한 분 있어요. 네.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셨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이준영입니다. 그 우리 대기실에서 저희 작가분들이 그 성남시장 시청에 가면 막 그 시민들이 막 시청을 막 많이 방문한다고. 네. 그리고 시장실에 가서 사진을 언제든 찍을 수 있다고 써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찍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어른들은 남사스키도 하고 그래서 찍지 않는다고. 본인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근데 진짜 제가 성남시 옆에 용인시에 사는데 성남시청에 한번 놀러 갈 길이 있었는데 시청 자체가 놀이터예요, 놀이터. 애들 놀이터, 시민들의 놀이터. 지금 돈을 줘서 데려온 거 아니냐고 지금 아까 음해를. 그 중에 제가 모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 세월호 관련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현실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하셨어요. 세월호 그 마크가 달려 있는 추모 마크의 그 길을 태극기 개양대에 이제 개양을 하셨고, 예. 네, 그것도 하셨고,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올해 초에 얘기하셨던가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쯤이겠죠. 고소당하고 한 게. 네.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다. 이거는 파파이스조차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나 소유가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건 약간의 왜곡이고요. 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유로 확신한다. 난 그렇게 믿는다고. 본인은 네, 난 그렇게 믿는다. 변호사 네,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르군요. 다 아니고 소유 다가 아니라 소유라고 나는 믿는다. 생각한다. 난 믿는다. 이런 얍삽한 묘수가 있었구나. 그게 처음에는 확신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확신이 더 커졌다. 더 확실하다가 아니고 확신이 더 커졌다. 소유다하고 소유라고 확신한다하고 무슨 그렇지. 차이가 있습니까? 다르지. 그건 의견이고. 의견이고 판단인데. 확신한다는 다는 의견이고. 사실을 적시하는 거죠. 이게 그냥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쓰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앞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로 봐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확신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아니 제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바지 사장. 예를 들면 이제 부인한테 놓기도 하고 친구한테 놓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법정에서 가끔씩 부인 진짜 이름으로 하진 누구 않습니다. 소유냐. 부인 이름으로는 그래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참 흥분하시네. 하여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그런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법정에서 진짜 명의신탁이냐 아니냐가 다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진짜 소유이 등기된 아니야. 사람 거냐, 네. 진짜 다른 사람 거냐를 다투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자금 출처가 누구냐? 그렇죠.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누가 받냐? 그렇죠.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냐,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되게 쟁점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세월호는 명의는 청해진인데, 네. 자꾸 국정원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뭔가. 근데 그 중에, 서류가 나왔죠. 결정적인 거는, 화장실 휴지를 어떻게 해라, 직원들 휴가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건 다 경영 이익에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되냐? 지거 아니라면. 세월호 노트북 문서에 그런 게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이게, 그게 자기 거 아니면 왜 그래? 남의 거에 뭘 그래? 화장실 휴지를 뭘로 쓰는지 뭔 상관 있습니까? 저것도 나왔어요. 휴가 계획서 내라는. 비누 거품. 비누 거품. 거품. 자주 천정을 어떻게 하라 이런 까지 나왔는데. 천정 색깔 도세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경영, 이거 뭘 하면 어떻게 돈이 많이 남을까? 라는 문제거든요, 그게. 예. 안보, 그 다음에 테러,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하나 하고, 경영을 실제로 경영에 개입했다. 소유자가 하는 행동을 했다. 경영에 개입했다는 건 뭘 근거로? 그러니까 휴지를 어떻게 해라든지 직원 휴가를 어떻게 보내라든지 자기 이런 거 자금 소요에 대한 그렇죠. 예. 개입이 있었다. 배 운영에 관한 얘기를 직접 한 인사재정 거죠. 관리 다 한 거죠.
그 문서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휴가 계획서라는 건 인적 사항을 관리했다는 네,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선용품, 사용 흔한 물건 어떻게 쓰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좀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사고 났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고 갈 거냐. 그 주인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이해관 계 있는 데가 주인이거든요. 그게 무슨 방첩 활동이나 이런 데 쓰여진 배가 아니고 일반적인 배니까 사고 나면 주인한테 먼저 보게 되잖아요. 이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그 내부 규정에 국정원에 제1착 보고를 하게 되고 실제 뒤에 제보도 띄워놨습니다. 문서에 그래요? 보면은 제주지부하고 인천지부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있고 뭐 남의 물건이면은 사실은 뭐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건 증빙 정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우리 부동산이 실제 등기는 A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자기 거라고 막 우기고 서로 싸우면 이런 정도면 법정에서는 네 거 맞다. 라고 주장할 만하다는 거죠. 판단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판단할 만하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재판했으면 아마 잘 배워보자 우리. 그거 중요합니다. 사실의 적시냐, 네. 의견이냐, 판단이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더해진 게 양호공제회가 이제 월간 중앙인가? 네, 월간 중앙이었죠. 근데 이 국정원 현재 기조실장이 이사장인데 한 3천억 이상 돼. 드러난 것만 3천억이고 수익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거긴 한 번도 수익을 낸 일이 없다. 건물관리위에는 수익을 낸 일이 없대요. 다 적자. 짝 돈이 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펀드 이 기금에서 선박 항공기를 투자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공제라는 곳이 사실상 국정원이 운영하는 곳이다. 국정원의 외곽 단체고 네. 이제 직원들의 뭐 퇴직금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걸 이제 관리하는 군인 그런 공제회 같은 공제회 그런 같은 거죠. 거죠. 현직 네. 직원들의 공제회. 그렇죠.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죠. 뭐 골프장 얘기도 거기도 나오기도 그렇습니다. 했고. 그래서 국정 그런- 수익 사업이나 이권 사업을 한다. 네. 그 나중에 보도가 나왔길래 제가 그랬죠. 그거 확실히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한 근데 거예요. 거기서 선박과 항공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실제로 그 이제 기금에서 선박과 항공기 펀드에 투자했던 일이 있죠. 그래도 망했어요, 물론. 그 선박은 이런 여객선 그렇습니다. 예, 여객선, 그 다음에 여객 항공기, 이런 거 투자했다가 펀드에 망했는데, 뭐 망했다고 보고가 돼 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 했다는 거죠. 그런 전례가 제가 있으므로 확신이 좀 커졌다고 한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럼 뭘로 배를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반격하기에 좋은, 상대가 반박하기 좋은 자료인데. 그럼 뭘 가지고 있어 여객선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왜 투자했어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네. 국가기관이 왜 그런 거 가지고 있지? 근데 어쨌든 그 의문들을 재반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법률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판단과 확신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짐작으로 비즈니스 프론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믿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어때요? 보인다.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습니까? 보인다. 예. 그렇게 생각할 보인다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약간 넘어간 거. 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걸로 추정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한 발 좀 뒤로 안전하게. 제가 우리 총수님한테 팁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제가 그 경계선에서 잘 놀잖아요. 이 원래 폭포 끝에는 고기는 많은데 위험해요.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죠. 이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돼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 또 국가 운영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어요. 명예훼손도 그러니까 아니죠, 내가 사실. 국정원 직원이 어쨌다고 말한 일이 없어요. 국정원이 라고 얘기했죠. 국가기관을 제가 예를 들면 세금을 내는 주권자고 그건 다 국민의 공복이니까 네. 내가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 직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예를 들면 바람 피워 때리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왜 국가 운영을 그따구로 하냐. 예. 의심된다. 난 그렇게 믿는다. 밝혀라. 이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도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 때도 확실히 그때 무죄 판결 받았죠. 네, 무죄 판결 받았죠. 네.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너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게 무섭죠. 고생은 하되 거기서 이제 우리도 수익을 내면 되죠, 그죠? 네. 수익이 좀 있어요. 청와대가 부정선거에
주체이자 주범이었다고 난 확신한다. 앞에다 몇 개를 더 붙여야 돼. 이런 걸로 봐서. 이런 걸로 봐서. 아. 그게 없으면, 예. 없으면 예. 단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빡 붙이죠. 요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믿어진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의 그 업적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강좌를 조만간 한번 마련해가지고요. 어디 몇 개를 정해주세요. 요렇게 말해라.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 직원 휴가소 제출 등은 국정원의 보안 측정 대상이 아니다. 관계 없다. 국정원은 증축과. 라고. 저는 그 말을 안 믿는다 이거죠. 아,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걸로 안 자기 믿는다고. 생각이니까. 네, 판단이죠. 안 믿어, 나도! 시켰어! 이 양반이. 자, 그러면은, 충분히 알겠고, 디테일에 관한 건 저희 강좌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네. 빠져나가는 법. 네, 네. 응? 강좌 이름은 미꾸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기 조금 위험합니다. 가끔 잡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상급식. 저는 사실, 이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레임에서 진 거라고 봐요. 애초부터. 무상복지 막 공유하잖아요. 복지 유상도 있나요? 5만원짜리 복지 있어요? 너 5만원짜리 복지 줘 결제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복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복지는 복지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렇죠. 뭐 세금 내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상이 아닌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복지를 제공하고 있느냐 충분한 아니냐의 문제지. 그게 유상복지냐 무상복지냐 이렇게 무상을 갖다 붙일 일이 아니라고. 무상이라 갖다 붙이면 원래 무상이야 아니야 할 것을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래서 프레임이 짜지는 면이 있어요. 네. 그 게임에서 제가 보기엔 프레임 전쟁에서 1차 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처음에 무상 프레임은 사실은 되게 우리한테 유리한 프레임이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은 바뀌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김양 프레임 같은 거예요. 옛날에 양이 얼마나 좋은 말이었어요. 다방 뭐 이런 데서 막 쓰다 보니까 양이 나빠졌잖아요. 네. 김양 그러면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근데 그래서 회사에서 나온 게 뭐예요? 미스김. 예. 되게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막 또 다방에서 막 쓰고 그러니까 네. 바뀌어버렸어요. 그놈의 다방이 왠지. 그 다음에 다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제 언론의 공격으로 이쪽이 진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요,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정면으로 박아줬어야 되거든요. 아니 시장님이 표현이 너무 무식하지 않으십니까? 정면으로 박아줘야 된다니까.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든가 얼마나 좋은 표현이 많습니까? 오늘 저기 이제 문화일보가 저희가 이제 뭐 무상 산후조리원 하겠다. 제가 일부러 무상자를 붙일까 말까 고민하다 일부러 붙였어요. 물라고. 아, 물라고. 물라고. 예. 미끼로. 예. 너무 천박한 표현 아닙니까? 유인하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원래 좀 천박해서. 근데 문화일보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예. 또 공짜 시리즈 이렇게 쓴 거예요. 또 시장님 수요일 저녁마다 시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기는 없고 다음 선거엔 낙선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공짜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시민이 지나가는 거지냐. 세금 낸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원래 복지란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꼭 공짜라고 그러냐. 그건 그야말로 아무런 기회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네. 줄 선 사람한테 빵 주듯이, 예. 기업들이. 근데 이건 다른 거거든요. 자기 돈 내고 받아가는 건데, 그걸 왜 공짜라 그러냐.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예산 얘기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예산은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거예요. 뭐, 인류사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예산은 남겠어요? 언제나 부족해. 남겠어요. 예. 언제나 부족하니까 어디다 먼저 쓸까? 우선순위가 항상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철학이니까 이건 철학의 문제.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막 하면서 내가 맞지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자꾸 돈 문제로 바꾸고 네. 이게 공짜로 받는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왜 공짜로 그 재벌 자식들도 먹여주냐. 이 프레임이 강력해요, 의외로. 아줌마 아저씨한테 잘 먹혀요. 이건희 손자, 이건희 아들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재벌 자식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따져봐요. 그 몇백 명 안 되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수십만 명이 내가 가난한다는 걸 입증해야지 자식들이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천박한, 거의 박아버릴 만한 그래서 천박한 철학인데. 그래서 파파이스가 중요한 거죠. 이게
제도 언론들이 하는 일이 맨날 그거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 바꾸는 거. 이게 사실은 옛날 종부세 있잖아요. 네. 국민의 1%밖에 안 내는데 모든 사람이 흥분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내지도 열린우리당에 않으면서. 전화가 왔었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할아버지가 흥분을 하면서 종부세를 왜 걷냐고. 그래서 할아버지 평생 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월세래. 월세.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9억짜리 집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프레임은 언론 통해서 막 뿌려주니까요. 무상이라는 말도 그렇게 쓰이기 시작한 거죠. 무상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면. 그 무상을 공짜로 계속 주입해버린 거죠. 무상에 반대한 유상으로들 인식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유상복지라는 건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무상의 반대는 무성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무성복지. 무성. 김무성 때문에. 네. 그 좀 무성의한 무성복지. 별로 안 웃기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부른 거 아니야? 시장님과 닮은 사람 아니야? 아니,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재벌들, 자식들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쪽에서 반박할 말이 많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경찰은 재벌 집 앞에는 지켜주지 말까? 그거는 지키잖아요. 왜냐면은 치안이 국가의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라고 그렇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로 태어나기만 하면 학교에서는 밥 먹여주는 건 국가의 의무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렇게 열심히 풀어서 선전해줘야 되는데, 주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님의 주장은 어떤 식인 건지 한번 들어보려고 직접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모신 겁니다. 아니, 이게 저는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그럼 끼어들지 마! 아니, 역발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뭐 경상남도에서는 가난을 입증해야 뭐 공짜로 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좋아! 네. 그러지 말고, 난 부자임을 입증하면서 내가 도리어 안 먹겠다. 돈을 내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자기가 밥을 부자임. 안 먹어도 되는 걸 입증해야 돼. 네, 그렇지. 부자 지면서. 야, 그거 다 받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효과가 있잖아. 아이들 사이에서는. 우리 집 부자야. 그래서 막 야, 안 받을래, 나. 만들어 오고 막 가라로 만들고. 그렇지. 그 옛날에 나이키 살 그럼요. 나이키파, 쓰면은, 프로스펙스파, 예. 그럼 막 그려서 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나이스파도 만들고 그랬죠. 알았어요. 예. 정말 오래된 얘기거든요, 시장님. 시장님 아까 저 무상 산후조리원에 이제 무상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다. 일부러 넣었다. 넣었다. 일부러 넣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짜 산후조리원까지라고 이제 네.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그다음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게 공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시장님, 소위 말해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비용을 복지 차원에서 산모에 주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9,300명 정도 신생아가 성남시로 나오는데. 가서 나오세요. 네, 그럼 제가 맨날 성남으로 이사 오라 그러잖아요. 계산해 보면 집값이 좀 비싸긴 한데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실제로. 카바가 뭡니까? 아이고. 드디어 하나 물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조심해야 되겠네. 실제로 좀 터널 하나만 지나면 성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용인 시민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지금 느꼈어요. 용인 시민들이 성남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어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용인 몇 명이나 나와? 지금 한 6명. 가족들. 아니, 주부들이 6명이. 아니 근데 그러면은 부족한 예산을 항상 모든 지자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일부러 이제 무상이란 말을 집어넣은 게 공공산후조리원 그러면 당연히 무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면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그거도 하면 무상자 일부러 넣은 거죠. 공공인데 무상 당연히- 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무상. 그럼 물으라고. 그럼 그럼 거꾸로 네. 홍보 홍보효과를 거구나. 저쪽에 버즈를 하도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당연히 물 줄 알았죠. 올라타신 물 줄 거군요, 거기에.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경남이 돈이 없다고 지금 급식을 끊었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으면 그 돈을 꼭 필요한데 딴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신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학습 지원 사업 하잖아요. 학습 그 지원. 돈이 없어 한다는 얘기하고 양립될 수 없죠.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둘 다 한다. 그건 능력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예산이란 그 아까 말씀하신 철학의 문제다. 철학과 의지의 문제고 남아 사는 일은 없다. 그쵸.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뭘 먼저 할 거냐. 성남은 교육 지원 사업 올해 신규로 204억 해서 애들 뭐 토론 수업 이런 거 다 지원하거든요. 우리는 다 하고 있다.
나오고 선택했냐고 묻지 마라. 선택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이 문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낭비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뭘로 그럼 절약하셨습니까? 뭘로? 예를 들어서.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요. 4대강. 자원 외교. 방위 비리. 그거는 그거 근데 성남시 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 해당이 있죠. 어떻게 참 규모가 작지만 보도블럭, 도로 포장, 쓸데없는 토목공사. 보통 보면 시장님 멀쩡한 도로를 질문 좀 할게요. 이러세요. 멀쩡한 도로 한번 밀린다고 생각하시는가 봐. 어우 재밌는 양반이야. 왜 도로 깔 때 네. 그거 볼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들까? 도로 보도블록 뒤집을 상당히 때 비쌉니다, 그거. 그게 얼마나 듭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성남은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아예 없어졌죠. 저희 떼웠습니다. 옛날에 왜 옷 깁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빵꾸난 데만 싹 떼우고 이렇게 하죠. 빵꾸가 뭡니까? 근데 이 예산이 연간 거의 한 100억 가까이. 한 해에 보도블록만 뒤집는데 아니, 성남시에서. 도로 이렇게 새로 찾길도 다 깔고 합쳐서. 이런. 근데 그거는 실제로 새로 깔아야 되는 도로가 아니, 아니에요? 떼우면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다 갈아엎지 않고 땜빵으로 필요한 처리해. 데만. 필요한 데만. 근데 보통 금 살짝 까고 이러면 싹 밀어버리죠.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100억대가 저희가 이제 도로 보수 예산을 한 30%를 깎았는데도 멀쩡하게 잘 살아왔어요. 다른 도로에 도로 사정이 더 안 좋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전혀 지나가고 말이잖아요. 네. 도로 다 가본 게 아니잖아 성남에. 아니. 잘못하면 못 지나가게 할까봐. 성남에 그 있잖아요.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맨날 지나가거든요. 오가요. 큰 문제 없다. 문제 실제 없어. 지장 없어요. 또 예를 들어 또 어떤 데서 보도블럭. 네 보도블록. 저희는 아예 제가 다 체크하죠. 꼭 필요하냐. 그리고 보통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건 재활용 공사해라. 아스팔트를 예를 아니, 들어서 보도블럭. 보도블록을 다시 쓴 건 깨진 게 몇 개 안 되니까요. 조용히 걷어서 대신 인건비가 많이 들죠. 총 공사비는 한 20-30% 줄어드는데 보통 재료비로 다 들어가는 걸 제가 인건비로 다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건 도움이 되죠. 좋죠.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니까. 사람 투자니까. 예.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여력을 따진다면 세수 있잖아요. 네. 세금. 성남이 한 1,300억 정도 연체된 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세무사 채용하고 이 인력 고용에서 추가로 받는 체납 징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월급만큼만 나오면 계속 늘린다. 일자리도 만드니까요. 예. 떼어 먹는 사람이 이익 보는 것보다는 걷는 사람 월급 중에 낫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늘리고 있죠, 인력을. 그래서 세수가 실제 늘어나요. 제가 가택수색도 하고 그러거든요. 좀 잔인하게. 고액 체납자들 돈 잘 받아내고 몇백만 원 정도 되면 제가 다 가택수색을 보냅니다. 가택수색.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빠루로 뜨고 좋은 들어가고. 양반이네. 거기서 학을 떼고 일을 가는 사람들 꽤 있겠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기 몫이 줄어든 업자들이라든가 뭐 처음엔 저항이 심했는데 요즘 많이 적응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당선 처음 되신 게 2010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2010년 당선되셨을 때는 성남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모라토리엄 많았었죠. 선언을. 그렇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모라토리엄은 쇼죠. 집을 위해 못 낸다 이거죠. 돈 못 이게 갚겠다. 그걸 이재명 시장이 하셨잖아요. 그게 저보고 쇼라는데 쇼 맞지요. 쇼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응? 쇼의 쇼가 아니고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7,285억을 갖다 깔아놨더라고요. 정규 부채가 아니고 그 비공식 부채로. 여기서 비공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게 아니고 그건 딱 언제 얼마씩 갚는다고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매상값에서 깔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허. 시청 청사 땅을 샀는데 연말에 예를 들면 670억을 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해놓고 딴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깔아놓은 거하고 또 보관하고 있던 돈 있잖아요. 특별회계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땅값에서 뭐 시설비 해야 되는데 그 지출할 항목이 있는 거를 나중에 지출할 거로 뭐 몇천억 모아놓은 거를 다 꺼내 써버린 거예요. 그 5,400억 뭐 합치니까 7,285억을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도로 채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도로 한꺼번에 못 채운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1년에 500억씩 지방채 발행 1,000억 계속 갚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 모라토리엄 아니냐 이게 지불유예다. 뭐 일종의 그래서 가로 열고 그냥 모라토리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받아주더라고요. 모라토리엄 선언 이렇게.
그러더니 첫날은 칭찬을 했는데 두 번째 날부터 죽이려고 풀었거든요. 약 한 달 동안 깨졌는데 파산 선언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파산 아니라니까 또 왜곡하신다. 아니 이거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모라토리엄 지불주의. 유예인데 유예. 모라토리엄을 하면 배째라가 아니고 예. 파산 선언이랑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해석했어요 다들. 다 그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욕을 하면서도 빚이 있는 건 사실이구나. 그건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3년 만에 뭐 다 웬만한 공사 뭐 이런 거 다 취소, 축소 연기하고 3년 만에 제가 이 계획보다 1년에 1,000억씩 더 해가지고 1,500억씩 갚았죠. 근데 그동안의 살림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복지도 하고 빚도 갚고. 갚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선 6기 되면서 제가 또 새로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빚을 갚고 복지는 기본이니까 새로운 거 하자. 그래서 새로운 거 하다가 첫 번째 지금 나온 게 이 무상산후조리원이죠. 그다음에 우리 전 성남 시민들 지금 원래 산후조리원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죠 2주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시설비를 투자하고 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시설비에다가 이제 업자들 이익을 빼고 나면 사실 운영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 2,000명까지 그냥 해주고 2,000명. 그러니까 저희가 출신자가 9,000 한 3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을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50만 원씩 주자. 그리고 이것도 계속 늘려가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애 낳으면 한 산후조리비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해주자. 시장님 말씀은 역시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 나쁜 짓만 안 하면. 철학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고 그리고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그럼요. 어차피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문제죠. 아니, 다른 나쁜 짓 안 하면 돼. 홍준표를 잘하는 김어준 총수가 보기에 홍준표 지사 왜 저러는 거예요? 최근에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당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거나 네. 또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하겠다고 하면서 당선됐어요. 취임사에 그게 취임사에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뒤집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초대하던가 초대 가능하면 두 양반 제가 토론하게. 확신을 하면 또 얘기해 드릴까요? 단언하면 또 문제 되니까. 네, 난 이렇게 확신한다고요. 네. 대선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그 애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의 학부모들이 고생하는 대신에 본인은 얻은 게 분명히 있죠. 보수 진영의 이제 아이콘으로 이렇게 좀 일부 자리매김하면서. 아이콘에서 제가 1년이 좀 나이 드시긴 했지만 여하튼간에 대선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아니 제가 아이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 야.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그럼 판을 만들어 가지고 네. 모시면 또 한번 나와가지고 두 뭐 분이서 저는 뭐 콜. 아우 저렴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아까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 대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그러면 아니 저기 언젠가 나와줄 생각 있어요? 약간 오해신데요. 전 대선을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설마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네. 근데 이 경남과 호남, 영남과 호남의 특수성 때문에 이 되게 슬픈 우리나라 현실이죠. 거기는 공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천 받으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죽은 사람도 당선됐잖아요. 저 부산에 기초의원이 죽었는데 당선됐어요. 실제로 시체가 그랬어요. 당선됐어요. 예. 찍은 거예요. 근데 그쪽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아무리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을 괴롭혀도 지지를 못 받아도 무조건 또 찍어주니까 다음 정치적인 진로를 도지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보수 진영의 지지치를 받아서 후보만 되면 아무리 도민이 미워해도 당선되니까 차기를 그걸 간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래?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좀 물어봐야겠고. 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되게 봅니다. 좀 훌륭하게 봐준 겁니다. 예. 그걸 분명하게 해놔야지 혹시 고소당할까. 근데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 인터뷰한 양반들 중에 그래서 대통령 하실 거예요? 물어봐서 나는 아니지라고 말하는 사람 난 한 번도 한 명 빼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명 빼고. 한 명은 누구예요? 유시민. 지금은 유시민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작가. 본인은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든 뭐 예를 들면 시의원이든 아니, 대통령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됐어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성장하신다면 다시 만나요. 아니, 대통령 되면은 전국적인 무상 그 산후조리원 하실 겁니까?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그 전에 작사를 좀 내야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긴 해요. 안 될 것 같긴 해요까지. 살리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